무뚝뚝한 고등학생 슈지는 최근 한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한 여자아이의 이름은 치세. 덜렁이에 기도약하고 성적도 중하위권인 여자아이. 내세울 장점이라고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무의미하게 높은 세계사 성적뿐인 아이였죠. 하지만 치세는 귀엽습니다. 그것만으로 슈지가 고백을 수락할 이유는 충분했지요. 다만 슈지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점이라면 여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치세는 매사에 느리고 말주변도 없는 아이였기에 부침성 없는 슈지의 입장에선 의사소통 단계부터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죠. 애초에 이 아이는 자신의 어떤 점이 좋았길래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두 사람이 연인 사이가 된 지는 벌써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관계는 진전되지 않고 대화는 맞물리지 않습니다. 결국 지켜보다 못해 속이 터진 양측의 친구들은 직접 나서서 이 연애 초보들의 관계를 중재해주기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오간 끝에 치세의 친구들이 제시한 특단책은 바로 교환일기. 같은 학교에서 매일 보는 사이에 이런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다이어리 따위를 최종병기라도 되는 마냥 내미는 비장한 소동물 같은 그녀의 모습에 슈지는 마지못해 교환일기를 써주기로 하죠. 다이어리 속의 그녀는 의외의 달필가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도 없는 아이가 일기 속에서는 즐겁게 슈지와 있으며 느꼈던 감정을 떠들고 있었으니까요. 슈지는 다이어리 속 그녀가 보여주는 의외의 모습에 새삼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녀와 이런 식의 피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다고. 결국 치세와의 연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슈지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러낸 장소는 산속의 비밀 전망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어. 미안. 나 이제 지쳤으니까. 슈지의 냉담한 이별 선언에 치세는 언제나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토끼 같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또 저질러 버렸네요. 슈지는 도무지 요령 없고 남을 상처 주기만 하는 자기 자신의 신물이랍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슈지가 다음 할 말을 고르고 있던 그때, 나 원래 슈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없었단 말이야. 내 약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고백한 건데 슈가 오케이를 해버린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치세의 역습이 돌아옵니다. 나 같은 애 어디가 좋았던 거냐고. 얼굴 너무해. 너무한 건 너야. 나도 여자랑 사귈 생각은 없었는데 너같이 귀여운 애가 사랑 고백을 하니까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단 말이야. 그치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렇게 약삭 빠르게 바뀌진 않는다고. 슈 귀엽다. 미안해. 슈 너무 귀엽다. 나는 사실 슈가 무서웠거든. 슈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참나. 두 고등학생은 깨닫습니다. 서로는 그저 상대방의 알 수 없는 마음이 무서웠을 뿐이었다고. 둘은 사귀고 처음으로 상대의 웃는 모습을 확인하며 마음이 겹치듯 서로의 심장 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슈와 치세는 지금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금 적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무시무시한 물량의 전쟁병기를 대동한 공격을 퍼부었고 그에 대항할 자위대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일본.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력을 가진 일본의 연구진들은 이 위기를 역전시킬 최종병기를 개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병기의 기대 효용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잘만 하면 이 한 기로 모든 정황을 뒤엎는 것도 가능하다는 계산까지 나옵니다. 굳이 문제가 있다면 병기의 재료로서 평범한 여고생 한 명을 납치해야 한다는 윤리적 걸림돌이 있다는 점 정도죠.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일본 국민 전체의 목숨이 걸린 위기를 한 명의 희생으로 막아낸다면 이것은 계산적으로 선에 가까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기적적으로 모든 이론과 기술력이 들어맞아 최종 병기는 완성되었고 병기는 적 파일럿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며 적군에게 공포를 선사합니다. 사포로 공습 방어작전에서 최종 병기가 격추한 전투기의 수만 무려 18대, 압도적인 성능을 뽐내며 전장을 공포로 물들인 최종 병기. 치세는 사귄 지 일주일 된 남자친구의 앞에서 그저 미안해 라는 평소의 말버릇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등을 뚫고 나오는 금속판, 전선을 타고서 소리 없이 흘러드는 고성능의 무언가를 단 그녀. 폭격의 잔해에서 만난 사귄 지 일주일 된 여자친구는 더 이상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슈지와 치세는 여전히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메인 테마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뭐 보통 사랑과 전쟁하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정극을 떠올리겠지만 여기서의 전쟁은 의미 그대로 총을 쏘고 사람이 죽는 전쟁이죠. 다만 이 작품의 전쟁은 이념의 대립, 자원의 고갈, 이해관계의 불일치 등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어찌 보면 근본에서만큼은 결이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 작품, 전쟁과 비극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작중에 일어나는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쟁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전쟁이 끝나는 것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죠. 애초에 일본이 맞서 싸우는 적이 누군지조차 설명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적들이 영어를 쓰니까 영미권이랑 싸우고 있는 건가 싶지만 이내 전혀 다른 국가들의 병사를 마주하게 되고, 심지어 같은 일본인 쪽에서도 총알이 날아오는 등 적이란 게 어떤 세력인지를 유추하려다간 페이지를 넘길수록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후반 가서는 아예 일본이란 국가 자체가 붕괴해버리는데 그럼에도 치세는 계속 적을 죽이며 지킬 대상조차 없는 전쟁을 이어나가죠. 결국 작품의 결말에 가서는 전쟁으로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서 지구는 미생물 한 마리 없는 완전한 잿더미의 회색별로 변해버리고요. 이런 결말이 날 때까지 치세는, 그리고 적이란 명명되는 인간들은 지킬 것도 없고 지속할 이유도 없는 전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뿐입니다. 작가는 대체 이 영문모를 전개를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요? 알겠어요. 이 작품은 반전주의 작품인가 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원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전쟁을 멈추자는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겠군요. 라고 접근한다면 또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 작품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만화의 전쟁은 수천 년간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인간적 업보들의 축적을 상징합니다. 뭐 환경 파괴를 통한 발전, 공동체를 위한 타공동체의 말살, 사랑과 행복의 제로섬 게임, 이러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쌓아온 죄들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사상적 기반을 요약하자면 인간은 애초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러한 죄와 악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역시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원죄에 속죄해야 하는 존재이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요약하면 되게 밑도 끝도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사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 사상의 근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최종병기 그녀가 연재되던 1999년의 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1999년은 세기말 감성이 절정을 찍던 해였습니다. 신세기, 새천년이라는 키워드가 역대 어떠한 밈보다 강하게 세상을 지배했죠.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달력은 원래 앞자리수가 1이었어요. 그게 기본이죠. 서기 1000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1000년 동안요. 근데 그 1000년의 달력이 내년부터는 연도의 앞자리 숫자가 2가 된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200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기계 인류의 반란, 노스트라다무스의 멸망 예언, 제3차 세계대전, 복제인간과 가치혼돈, 기술에 의한 인간종의 보완, 이러한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섞이고 섞여 바야흐로 세상은 세기말과 과학의 시대였죠.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더 발전했을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문화적으로는 말이에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이라는 최종병기에 대한 공포를 맛본 일본의 경우 인류가 과학기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사상이 국민의 의식의 뿌리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1999년의 세기말의 시대에도 통제 불가능해진 과학과 제3차 세계대전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엮는 것이 일본인의 의식 안에선 당연한 흐름이었고요.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 배경과 세기말의 종말론을 깔아놓고 본다면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멸망하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던가 그 멸망까지가 인류라는 거대한 사이클의 미학적 완성이라고 보는 시각은 비단 최종병기 그녀만의 독단적 사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세기말적 회귀 사상을 기반으로 쓰여진 이 작품의 마지막, 모든 것이 서툴지만 세계사만큼은 무의미하게 자라며 말버릇은 미안해인 소녀 치세는 인류의 역사의 아름다운 최후를 가속시켜주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모든 원죄를 담은 방주로 변해 영원의 세월 동안 우주에서 속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만화의 개쩌는 엔딩이죠. 캬, 좋다. 근데 혹시라도 최종병기 그녀를 안 본 채로 스포일러 있음이라고 적힌 리뷰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의 설명만으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뭔가 세기말의 감성과 사상을 반영한 추상적 엔딩이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딴 걸 역대 일본 만화 최고의 엔딩이라고 가져왔다고? 하여간 이놈 또 힙스터병 도져서 이상한 거 가져와서 억바하네 싶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만화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아스트랄하고 난해한 만화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도입부 소개에서도 보여드렸듯 이거 순정 만화거든요.
이 작품은 스토리 서술면에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파트와 연애 이야기가 나오는 파트를 굉장히 대비되게 서술하는데, 전쟁 파트는 모든 서술이 추상적인 반면 연애 파트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인물들의 디테일한 심리까지 친절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스케일 큰 사상이 베이스에 깔린 작품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모든 스토리가 두 고등학생의 푸풀한 사랑 이야기에 맞춰서 진행되죠. 이 작품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은 결국 스토리적으로는 전부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조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세가 전장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이 사랑의 도피를 떠나는 내용이나, 수많은 사람을 죽인 치세의 성격이 변하게 되며 둘 사이가 삐걱거리게 되는 내용이나, 둘 사이에 생긴 상처와 배신을 수용하며 사랑이 성숙해지는 과정의 이야기들, 이것들은 전부 전쟁 양상의 변화라는 커다란 사건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세상의 이야기와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사랑은 최종병기 그녀의 메인 테마이자 모든 상징들을 연결해주는 코어가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인류, 전쟁, 역사, 재화 용서, 생물의 수명 등 온갖 추상적인 상징들이 작품 사방에 기체처럼 산재해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을 전부 연결해서 묶어주는 것이 슈지와 치세가 나누는, 그리고 이 작품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사랑이죠. 인간은 왜 역사를 반복해 왔는가?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인간은 왜 가치 있는 생명체였나? 하는 난해한 인간 참가적 조말론을 작품 최후에는 전부 한데 묶어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답을 내는데, 읽다 보면 이게 또 작품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그도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식하게 파워풀한 키워드다 보니 치트키처럼 일단 가져다 붙이면 본능적으로 뭔가 설득이 되는 느낌? 에이, 그게 뭐야 싶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란 키워드가 스토리를 쉽게 푸는 강력한 치트키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사랑이란 개념은 강력하고 숭고한 개념이라는 증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작품이 사랑이라는 무식하고 파워풀한 키워드를 능숙하게 다루며 사랑이란 가장 가치 있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스토리 내내 탑사트시 차곡차곡 주입시켰기에 가능한 설득이었던 점도 있고요. 이젠 그럼 정말로 엔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슈지와의 뜨거운 도피 생활을 하던 치세는 결국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해 최종병기에 잠식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세의 기억 데이터만을 가진 최종병기는 인류의 절멸을 목표로 하는 전쟁에 나섭니다. 도피 생활을 마치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슈지는 멸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구에서 귀농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슈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물론 함께 농사를 짓는 고향의 사람들도요. 그럼에도 그들은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 생각하며 씨앗을 심고, 모든 가능성이 100% 닫힌 시점에서 희망을 말하고, 내일 모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라는 말을 입에 담아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질 세상 안에서도 그들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가장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죠. 어쩌면 마치 지금이야말로 그런 무의미한 일만이 의미를 가진다는 듯이. 어느 날 슈지는 둘이 첫 키스를 했던 전망대로 와달라는 치세와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달려간 장소에는 두 사람의 불화로 언제부터인가 끊겼었던 교환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슈지는 그 자리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치세의 일기를 읽습니다. 지구에 일어난 일들의 진상과 거대한 참사에 대한 기록과 동아리 활동 이야기나 시험 이야기처럼 사소하지만 그리운 이별의 마지막 기록을. 그때 슈지의 앞에 치세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존재는 더 이상 치세라고도 할 수 없었고, 치세의 기억 데이터조차 사라진 완전한 최종병기였지만, 치세가 미리 입력해둔 조건에 따라 슈지가 교환일기를 찾았을 때 이 전망대로 돌아오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몸을 겹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 만화 사실 좀 보기 피곤할 정도로 유사성의 묘사가 많은데요. 어느 정도라면 체감상하는 만화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유사성의로 채워져 있는 느낌? 실제로 과하게 많은 H씬에 지친 독자들에게 클레임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작가 후기에는 이런 묘사들이 왜 스토리상 필요했는지에 대한 해명까지 써 있을 정도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유사성행위 장면을 거치면서도 결국 행위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씬은 최종장을 제외하면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아기를 만드는 행위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최종장의 제외에선 이미 치세가 자신의 몸에서 생식 기능을 폐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생식 기능 같은 건 이제 그녀에게, 아니 앞으로 이 지구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기를 만드는 행위가 완전히 의미를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합쳐지게 되고, 본래의 목적 따위 달성할 수 없는 공허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어쩌면 마치 지금이야말로 그런 무의미한 일만이 의미를 가진다는 듯이. 그로부터 이틀 후
지세는 인류의 절멸을 향한 최종 결전에 나서고 불과 천둥과 함께 인류는 멸망하여 지구는 재와 휴지만이 남은 완전한 백색의 별이 됩니다. 그리고 휴지는 비로소 최종 병기로서 마지막 진화를 이룬 지세와 마주하게 되죠. 그것은 마치 우주로 날아가기 위한 방주와도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것은 최종 병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류의 죄를 담아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모습으로 병기의 형태를 취해왔을 뿐이죠. 휴지는 지구의 마지막 생명체가 되어 최종 방주에 탑승합니다. 지세는 인류의 죄를 담은 방주의 형태로 영원한 세월 동안 우주를 떠돌며 속죄하게 되겠죠. 물도 음식도 없는 텅 빈 방주 안에서 휴지는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지구와 생명의 마지막 순간, 휴지와 지세는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최종병기 그녀의 엔딩을 리뷰 쓰면서 다시 봐도 울컥하는 게 있네요. 다시금 새삼 확신합니다. 최종병기 그녀의 엔딩은 만화 역사상 최고의 엔딩이 맞습니다. 물론 동의 못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지 더 좋아하는 다른 작품의 엔딩이 있어서 이 작품을 후순위로 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최종병기 그녀의 엔딩 자체가 어이없고 허탈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요. 사실 허탈할 만하기도 하거든요. 작품을 보는 내내 두 사람의 해피엔딩을 응원하며 조마조마했는데 지세의 몸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길 기도했는데 지구 멸망 엔딩이라니. 심지어 휴지가 마지막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깨닫는 씬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서 뭐 하려고? 지구가 멸망했다니까? 휴지 너도 최소 3일 안에 탈수로 죽을 거라니까? 라며 어이없어 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놀랍게도 유사한 감성의 엔딩을 낸 작품은 의외로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역사상 가장 파급력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비슷한 엔딩을 냈어요. 그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바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죠. 최종병기 그녀는 장르가 순정만 하다 보니 저도 대본을 구상하던 중에야 에반게리온과의 관련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거 완전 에반게리온 스토리 판박이더라고요. 세기말을 소재로 만들어졌고 모든 설정이 상징과 비유로 구성되어 있고 인류를 구해줄 최종병기가 있고 알고 보니 그 최종병기의 목적은 생물종을 전부 죽여서 그 죄를 한데 모아 지구에 속죄한 다음 우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쯤 생각해보니 최종병기 그녀는 순정 만화판 에반게리온이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인류 보안 계획이 이루어져서 인류가 멸망하는데 그 와중에 이카리 신지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성이 길러졌습니다. 인류가 멸망하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했대. 사회성이 길러졌대.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종말론적 숭고에 관한 이야기라고 명명하고 싶은데요. 물론 휴지의 깨달음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누구도 구할 수 없고 이걸로 인해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 또한 없죠. 본인을 포함해서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은 의미라는 개념을 전적으로 미래의 효용으로 판단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생 원수로 지내던 두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화해하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죠. 혹은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최후에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려봐요. 어째서인지 이런 이야기는 평생을 즐겁게 산 사람이 최후의 한순간에만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 않나요?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는 찬란한 인간의 존재를 반박합니다. 우주전쟁, 인류 멸망, 수십강 년의 거리, 초월적 양자불명 상태, 대지의 죽음. 이러한 아득한 개념 앞에 인류는 하찮을지 모르고 하물며 문자 한 통, 밥 한 끼, 누군가를 좋아했던 기억 따위는 먼지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지요. 인간은 우주와 물리법칙에게 인과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법칙이 인간을 죽이고 문명을 지우고 언젠가에 대한 약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해도 한순간 나눴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세와 휴지, 그리고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은 미래의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가치니까요. 물리법칙은 인간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인간이 부여한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틈을 찔러 최종병기 그녀는 지구의 엔딩과 인류의 최후를 사랑이라는 결말로 끝내버린 거죠. 지구와 생물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던져놓고 결국 사랑 최고라는 결론을 내며 끝내버리는 것은 너무 개체적 시각에서의 단락적인 수습 아니냐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주와 인간이 가지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결론일지도 모르지요. 우리 인간은 우주의 모든 법칙 따위 사랑보다 하찮노라고 멋대로 말해버릴 수 있는 존재니까요.
TMI지만 토성토끼 볼펜은 사랑이니 연애니 같은 게 나오는 이야기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는 가족애 따위 인류 보편적이면서도 고전적인 가치를 말하는 이야기도 그리 취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의 작품들을 잘 보지 않을 뿐더러 보더라도 평가를 박하게 주는 편이죠. 그럼에도 어째서인지 제게 인생 최고의 감동을 준 작품, 그러니까 감동의 고점면에서 최고를 보여줬던 작품은 전부 보편적이고 고전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결국 성격이나 감성이 얼마나 유별나든 영장류로 태어난 이상 사랑이란 가치에만큼은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싶게 되는 걸까요? 개체의 개성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그렇도록 만들어진 종인 걸까요? 작가 타카하시 씨는 15년도 더 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품을 그려나갔다고 합니다. 분명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고 믿고서 그것을 증명하듯 1980년대 초에 겪은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 최종병기 그녀라는 작품으로 각색되어 1999년의 미래를 사는 사람들까지도 매료시켰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아득한 미래, 한 유튜버가 영상 작업을 위해 다시 펼친 최종병기 그녀는 여전히 변치 않는 감동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